사막, 장렬하는 태양과 모래의 땅. 사막의 날씨는 어떨까요? 황량한 사막은 모래바람의 고향입니다. 사막의 모래는 모래바람을 타고 지구 곳곳으로 이동합니다. 태양의 엄청난 열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사막은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며 인간 지구력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황량한 평원인 사막과 모래바람, 열기는 모두 파괴의 화신입니다.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바람은 거대한 모래구름을 일으키며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모래바람 중에는 허리케인과 맞먹는 위력을 지닌 것도 있습니다. 사막이 주는 최악의 피해죠. 모래바람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형을 변화시키며 경제적 피해를 입힙니다. 모래바람의 거대한 먼지구름은 자동차의 페인트를 벗기고 뱃속으로 들어가 질병의 원인이 되며 혼란을 일으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상당 부분을 포함한 전 세계의 3분의 1이 사막이나 건조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인간의 토지 남용으로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무분별한 방목으로 목초지가 사라지면서 사막은 점점 확대되고 있죠. 그로 인해 가뭄 기간이 길어지고 모래바람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사막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막의 증가로 현재 10억 명 이상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 인도, 남아메리카 등 사막화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75%가 건조지역이나 준건조지역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시들은 아웃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래바람 때문에 경제와 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모래바람은 2002년 11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피스를 덮쳤습니다. 모래바람이 발생한 뉴사우스웨일즈 지방은 대부분이 준건조 지역으로 오랜 가뭄과 강풍에 시달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래바람 발생에 최적지였죠. 이 모래바람은 2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시속 72km의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1983년 2월) 늦여름을 맞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북서지방은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차갑고 건조한 기류가 머물던 빅토리아에 따뜻하고 강한 북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죠. 그 영향으로 메말라 있던 토양이 바람에 휩쓸려 거대한 구름을 이루면서 차가운 기류의 경계면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당시 멜버른은 늦더위가 한창이었는데 오후 2시 30분 기온이 섭씨 43.2도까지 오를 정도였습니다. 2월 기록으론 최고였죠.
이때 불그스름한 구름이 도시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도시의 기온은 급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나무가 뿌리째 뽑힐 정도의 강풍이 일어나면서 50가구의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또한 모래가 대기를 가득 메우면서 시기는 제로에 가까웠고 낮은 밤으로 바뀌어버렸죠. 게다가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는 멜버른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래바람은 바람의 강도에 따라 거의 2000m 상공까지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아웃백에 경작 가능한 토양 중 100만 톤 이상이 모래바람에 쓸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모래바람은 1시간 만에 멈췄고 바람도 빠르게 잦아들었지만 그 피해는 엄청났죠. 250만 달러 가치의 귀중한 토양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래바람은 발생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건너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건조한 토양은 바람을 타고 최대 6,000m 상공까지 날아오릅니다. 이때 모래는 무역풍을 타고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짙은 오렌지색 모래구름은 대서양을 건너 카리브 제도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죠. 보통 이 이동에는 5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립니다. 모래바람과 모래폭풍은 모두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사막 기상현상이지만 그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모래폭풍은 말 그대로 폭풍이죠.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모래가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의 구름이 형성됩니다. 이때 떠오른 모래는 바닥에 튀기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런 현상을 도약이라고 하는데 바람에 밀려 떠오른 모래가 춤을 추는 모습을 이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모래는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모래바람도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죠. 하지만 모래바람은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와 이물질을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이런 이물질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계속 떠 있을 수 있으며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사막처럼 곳곳에 재앙을 뿌리고 다닙니다. 세계적으로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바람을 타고 지구 곳곳으로 이동하는 모래와 먼지는 매년 10억 톤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양입니다. 사막의 먼지를 운반하는 모래바람은 많은 피해와 질병을 일으키죠. 모래바람에 수반되는 먼지에는 각종 공해물질을 비롯해서 벌레,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섞여 있습니다. 먼지의 틈이나 깨진 부분에는 세균이 숨어들 수 있습니다. 일단 세균이 안전하게 먼지에 들어가면 대륙을 건너는 여행이 시작되죠. 이런 방식으로 북아메리카로 이동하는 아프리카 먼지를 타고 세균도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한 세균성 질병이 플로리다의 오렌지 농사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효모균이 카리브해 산호초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의 알프스산 정상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곳인 극지방에서도
황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황사는 매년 한국과 일본을 덮칩니다. 그 위력은 엄청나죠. 황사는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학교와 공항을 폐쇄시킵니다. 상황은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식할 듯한 먼지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중국 영토의 33%는 사막 지역입니다. 때문에 중국인들은 모래바람에 끝없이 시달리죠. 1993년에는 중국 북서지역 감숙지방에서 극심한 모래바람이 일어서 45만 에이커의 농경지가 폐허가 되고 나무 4만 그루, 소 7,000마리가 죽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풀장과 강에서 놀던 어린이 49명이 갑자기 불어닥친 모래바람에 익사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일으키는 짙은 먼지 구름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런 모래바람에 대해 과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건 고작 15년 전인데 조사 결과 모래바람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먼지 자체는 피해가 없지만 유독물질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자 모래바람은 즉각 국제적 이슈가 됐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연구가 진행된 곳은 사막과는 전혀 무관한 곳이었습니다. 한 과학자는 대서양 한복판에 떠있는 배에서 먼지를 채취했고 다른 과학자는 카리브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아프리카 먼지를 모았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모래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먼지구름 상층부가 방패 역할을 하면서 그런 효과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가축의 다리와 입에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 영국에 직접 상륙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였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2001년 2월 사하라 사막에서 거대한 모래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모래바람이 북진하는 모습이 관찰된 지 이틀 만에 영국은 얇은 사막먼지층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국 낙농업계는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600만 마리 이상의 소와 양을 도축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 손해액은 수십억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먼지 구름이 영국에 상륙한 뒤 6일 만에 병이 발생했는데 이는 바이러스 배양에 필요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사하라 사막 남부의 사할에서 발견된 O형 바이러스와 같았는데 사할은 세균으로 인한 토양 오염이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과학자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다른 질병들도 앞선 예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테러리스트들이 모래바람에 탄저병균을 섞어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래바람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무기입니다. 사막 기후가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상식이죠. 플로리다와 카리브 제도에서 발병하는 폐질환과 알레르기는 모래바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르이도스의 천식 환자가 17배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뇌막염, 결막염, 호흡기 질환 증가도 모두 모래바람이 원인이었습니다.
일부 먼지는 대단히 작아서 알갱이 7개를 늘어놓아야 사람 머리카락 폭과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쉽게 허파로 들어가서 흡수되면 혈관을 따라 돌다가 체내에 축적됩니다. 먼지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는데 만약 여러분이 사막에 산다면 먼지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라스베가스는 스페인어로 목초지라는 뜻으로 언제나 오아시스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금광을 찾는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는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라스베가스는 모래와 열기뿐인 사막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도 전형적인 사막형 기후죠. 겨울과 봄을 거치면서 라스베가스에는 보통 8번의 모래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때 도시 전체가 먼지에 뒤덮이고 공항까지 폐쇄됩니다. 하지만 라스베가스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사막에 대한 침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도시가 팽창하는 만큼 사막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건설공사는 지층을 훼손하고 대기 중의 먼지를 증가시킵니다. 작은 먼지 입자가 많이 있는 지역일수록 사망의 위험도 커집니다. 이런 이유로 라스베가스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먼지 감시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토양은 베이킹소다와 같은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공사업체들은 물을 뿌려서 사막을 진흙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문지와 옥수수 전분을 섞어 만든 강화제를 만들어 사막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라스베가스의 대책은 효과를 거두면서 도시로 유입되는 먼지량이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먼지를 일으키는 건 인간만이 아닙니다. 지구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화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먼지가 많은 행성입니다. 화성에서는 모래바람이 행성 전체를 뒤엎을 정도이며 기후와 날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회오리 바람도 심합니다. 이 모습은 지구의 회오리 바람으로 마치 토네이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성의 회오리 바람이 훨씬 크며 그 높이는 히말라야 산과 맞먹을 정도죠. 과학자들은 화성의 회오리 바람이 모래바람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지구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조건은 맑은 하늘, 약한 바람, 열기 등입니다. 회오리 바람은 최대 1km 상공까지 올라가며 보통 몇 분 정도 지속됩니다. 주로 입히는 피해는 트레일러 파손이나 지붕 파손입니다. 더위가 한창인 7월, 3명의 과학자가 사냥에 나섰습니다. 두 명은 화성을 연구하는 행성 전문가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지질학자였죠. 그들은 기이하게 생긴 장비를 동원해서 회오리 바람의 징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징후는 풍속 증가, 풍향 변화, 기압 강하, 기온 상승 등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회오리 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Ah, there's something. See, there's a little faint dust level over there. 화성이나 지구의 회오리 바람은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곳에서 찾아낸 정보를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오리 바람의 원인은 뭘까요? 회오리 바람은 보통 따뜻한 사막 토양과
차가운 안반 지형이 만나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태양이 땅을 달구면 바로 위쪽에 있는 공기도 더워집니다. 이렇게 더워진 공기가 상승하면서 주변에 있는 산이나 바위에 부딪힌 바람에 회전하게 되는 것이죠. The sand is hiding between these larger chunks. So when a large chunk gets moved by the dust devil, it splashes up some of the dust, and that's how they get so productive. 회오리 바람은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Let's get to it. 이때 가벼운 먼지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모래처럼 무거운 것은 다시 떨어지면서 회오리 아래쪽에 넓은 막을 형성합니다. I think we can get in it. Feel the wind is being sucked out of your lungs. There's a low pressure core inside that. Suddenly you're just being pelted all over by dust everywhere. And sand. Well, the wind is dragged from your lungs. It's a delightful experience. 회오리 바람은 불안정한 더운 공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마른 호수 바닥을 따라 계속 이동하죠. 그러다가 순환하는 바람과 주변 공기에 힘을 빼앗기면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문제는 회오리 바람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냐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소용돌이처럼 보이는 회오리 바람이 거대한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범인일까요? 화성에서는 그렇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지구에서는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죠.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모래와 먼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사막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혹한 사막 환경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죠. 그들의 삶은 외부인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외부인들은 사막을 육체적 도전의 대상으로 보고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사막을 정복하려고 달려듭니다. 사막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모래와 먼지와 열기는 적입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모래가 얼굴과 몸에 닿으면 아프고 따갑습니다. 시야도 방해를 받죠. 이들처럼 7일간의 사하라 사막 횡단에 나선 사람들은 사막 날씨와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들은 바람뿐만 아니라 한낮의 뜨거운 열기와도 싸워야 합니다. 밤이면 추위가 닥치죠. 대회 참가자들은 사막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걸 금방 깨닫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적응하는 것이고 진정한 승자는 언제나 사막입니다. 한낮 사막의 기온은 최고 섭씨 75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견딜까요? 그 해답은 땀에 있습니다. 만약 땀을 흘릴 수 없다면 사막의 열기는 순식간에 사람을 통닭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땀은 증발하면서 피부의 온도를 주위 공기보다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과적인 냉각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열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선수들은 고온 가습한 인도 서부에서 열리는 네트볼 챔피언십에 참가하기 위해
고온실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You get hotter and hotter and hotter, and it's like the pressure's building up until you want to, kind of like you feel like your head's going to explode. As soon as you stop, like everything just feels like it's burning. A bit like a really hot blanket. You want to take it off, but you can't. 고온실 연습을 통해 선수들은 적응력을 얻습니다. 우리 몸의 핵심 부분은 섭씨 37도 정도의 기초 체온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훈련을 통해 기초 체온을 올리려는 것인데 이때 안전한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막에서 신체를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려고 하다가는 쉽게 한계선을 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팀은 3일 동안 200km를 이동하는 카타르 사막 횡단 경주에 참가하면서 체온 유지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보급 없이 완주하는 것으로 4명이 최대한 많은 짐을 끌고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짐의 85%는 물이었죠. 그들은 대회 참가 전 영국에서 고온실 훈련을 거쳤습니다. 적응 훈련을 통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었기 때문에 시간당 거의 1리터의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서 전형적인 탈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Your lips get dry, you realise that your tongue is almost sticking to the top of your mouth. It's very difficult to talk to people. Your vision is starting to become a little bit narrower and almost a pitedness in your eyes. 뜨거운 열기는 쉽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만약 체온이 섭씨 41도에 가까워지면 죽음이 임박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 팀의 리더는 소모성 열사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He just became uncharacteristically quiet. He also started to stagger slightly from side to side. He then went off of water. He didn't like the taste of water. And then all of a sudden, he stopped sweating and his body temperature rocketed. His eyes sunk. He was less coherent. He started to shake. I started to slow down mentally, and my ability to lead basically fell away, and I really became a passenger. I lost the brain function big time. 다행히 나머지 팀원들이 이상을 알아채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행운아는 아니죠. 네바다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죽음의 계곡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가장 뜨겁고 건조한 지역이죠. It's 124 degrees. That's ungodly hot. I'm ready to get out of here. 뜨겁고 황폐하고 황량한 이곳은 금광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가던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다가 발견하고 이름 붙인 땅입니다. 과거 죽음의 계곡에서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여름 동안에는 언덕으로 피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컨 덕분에 1년 내내 이곳에서 살 수 있죠. 하지만 이 험한 환경에서 사는 원주민은 이제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죽음의 계곡에서 5명이 사망하는데 그 대부분은 유럽 관광객입니다. 공원 중앙에 있는 오아시스를 벗어나 악마의 놀이터로 들어갈 마음을 먹는 건 유럽 관광객들밖에 없기 때문이죠. We step out of the car, just feel the heat. And then I said it's like standing next to a burning house.
The heat in the air here just leaves you absolutely breathless. It feels like a pizza in an oven or something like that. 죽음의 계곡은 서반구에서 가장 낮은 지대입니다. 해수면보다 86m나 낮은 저지대죠. 따라서 지구 중심에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깊숙이 들어간 데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봄이나 가을에는 열기가 적당하지만 7월이 오면 찜통으로 변합니다. 죽음의 계곡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의 하나로 최고 기록은 섭씨 56.7도였죠. 그 기록을 뛰어넘은 곳은 리비아뿐입니다. 여름에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려면 에어컨이 달린 자동차가 필수적입니다. 여름 한낮에 이곳은 물도 없고 그늘도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4시간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계곡 아래쪽에는 2000년 전에 열기 때문에 말라버린 호수의 흔적인 염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배드워터는 죽음의 계곡 내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이죠. 124 degrees Fahrenheit, 52, 53 Celsius. Extremely hot here down at Badwater. 죽음의 계곡에서는 만용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의 열기는 사람의 힘을 빼앗고 삶의 근원이 되는 물도 빼앗아갑니다. We had a gentleman who attempted to walk all the way across the salt flats here in Death Valley. He was not able to carry enough water to complete the journey. No one can. And he actually more or less narrated his own death, winding up only a couple hundred meters short of the road. 지금부터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1991년 7월 미국인 패트릭 호지가 죽음의 계곡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는 배드워터에 차를 세워두고 계곡을 횡단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호지는 야외 스포츠에 경험이 많았고 횡단 거리도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한여름이었던 더위 속에 당시 계곡 바닥은 달궈진 프라이팬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아침 8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From hell's heart, I grapple with thee. 호지는 그 이전 여름에도 최소한 2번은 횡단에 도전했었지만 너무 뜨거운 열기 때문에 포기했었습니다. This is about as lifeless as you'll find anywhere on the planet. 호지는 횡단에 필요한 물이 3리터 정도라고 생각했고 딱 그만큼 들고 출발했습니다. This is as far out as the bugs come. Not even they can survive out here. 호지의 생각과는 달리 그 횡단에는 최소한 5배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Hey, I'm starting to leave the trail, all right. Hiking south now. It's our only chance. 진흙지대는 더 힘들었습니다. Well, that was the wrong way to go. I think the worst is over.
결국 호지는 정오가 되기 전에 계곡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Made it to the road at last. A trek has finally come to an end. 하지만 그는 다시 16km를 걸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Time to bid a farewell to this place. One false move and you're dead. 그러나 결국 호지는 도로를 약 1km 남겨둔 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호지는 41살이었으며 체중은 75kg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뒤 발견된 호지의 사체는 40kg에 불과했죠. The folks who went out on the body recovery, the amazing story they told me that the combination of the heat, the dryness, the salt, when they actually picked up his body, it was bones rattling inside the skin. He was basically mummified in about 3 days. 사체에는 물기가 전혀 없었는데 검시관은 호지가 트럭이 시야에 들어오자 앉아서 쉬려고 했던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몸에서 물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자 피가 진해지면서 심장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절한 호지는 땅에 쓰러졌고 주위는 점점 뜨거워지면서 계속된 탈수 현상으로 사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사막기후의 바로미터는 모래바람입니다. 과학자들은 모래바람의 증가는 일종의 경고라고 말합니다. 모래바람은 사막화의 원인이자 결과물이죠. 하지만 모래바람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땅을 소모하고 잘못 다루면서 세계적으로 사막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뭄이 길어지면서 땅이 더욱 말랐고 사막기후가 형성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고 동물도 많아서 토양 소실이 심한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미 경작 가능한 토양이 수십억 톤씩 소실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비용만 해도 세계적으로 매년 200억 달러에 이르죠. 중국은 이미 전 국토의 3분의 1이 사막이며 모래 언덕은 북경 바로 바깥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프랑스 영토에 해당하는 사막 지역을 경작지와 숲으로 바꾸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막의 확장을 막지 않으면 국토가 거대한 모래 땅으로 변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남부 평원의 사막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력한 모래바람이 일어서 수백만 톤의 먼지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검은 눈보라가 태양마저 가려버렸죠. 1932년에는 14번의 모래바람이 있었고 이듬 해에는 38번 관측됐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경작 이후에 오는 수년간의 가뭄이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풍요로웠던 농경지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농부들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은 기침을 하면 흙덩어리를 뱉었는데 이를 먼지 폐렴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진지대는 농사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치가 늦어서 이미 수천 명이 폐질환으로 사망한 뒤였죠. 그곳을 떠난 사람만도 2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황진지대는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는 세계에서 6번째로 컸던 아프리카의 체드 호수에서 찾을 수 있는데, 관계 사업에 호수물이 사용되면서 지금은 호수가 원래 크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화면에서 파란색 부분이 남아있는 물이며 빨간색은 목조 지역으로 변해버린 호수 바닥입니다. 호수 서쪽 제방은 이제 모래 언덕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중앙아시아의 아랄시로 가장 최근에 인간이 만든 사막이며 원래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였으나 강줄기가 분화되면서 사막화됐죠. 지금은 호수 바닥에 쌓인 모래와 소금이 바람에 실려 주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낡아버린 배들은 이곳이 호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막으로 만든 곳은 아랄시 호수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오웬 호수는 우리가 초래한 환경재앙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이곳은 지난 80만 년 동안 눈부시게 푸르른 호수였죠.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둘러싸인 이 호수는 사막의 열기를 식혀주는 오아시스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물이 필요해지자 이 호수의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1926년에 호수가 말랐고 황진지대로 변하고 말았죠. 그 이후부터 이곳에서 계속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모래바람 먼지는 너무 미세해서 킬라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Dust storm sweeps in. It goes from day to night. The sand pelts the house to the point where it actually rocks the house. If you have a table full of flour and you start putting a fan on it, you put it on easy and then you put it on full blast and then it's all over in the room, and that's what it's like. (5년) 전까지만 해도 호수 주변의 공기 상태는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책임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당국은 먼지를 줄일 계획을 세웠죠. 말라버린 호수 바닥을 낡은 타이어로 만든 막으로 덮는 방법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소금 유리를 만들어 먼지를 줄이는 좀 더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 채택됐습니다. 또한 호수 바닥에 물을 뿌리는 방법도 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시 당국은 가장 사막화 현상이 심한 곳을 목표로 삼았고 지금까지 3분의 2가량을 처리한 상태죠.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카펫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Carpet is good in the valley here because it helps hold the dust down, it stops erosion, and it's nice to walk on. 이곳에서는 대기 중 먼지와 모래 수치를 매일 체크합니다. 호수 전체에 144곳의 감시소가 설치되어 먼지를 채취하고 있죠. 또한 풍속과 기온도 기록합니다. 하지만 아직 호수에서는 매년 6차례의 대규모 모래바람이 일어나 80km 떨어진 마을에 피해를 입힙니다. 먼지 구름은 그보다 3배는 멀리 가죠. 2006년까지 호수의 30%는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호수를 다시 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려면 25년이나 걸리고 로스앤젤레스에는 그만한 물도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호수에 투입된 돈은 2억 6천만 달러나 됩니다. 사막화 지역을 바꾸는 작업에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죠. 과학자들은 최근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모래바람이 비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가뭄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렇게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면 모래바람은 더 많이 발생하고 비구름은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겪는 가뭄과 모래바람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엘니뇨는 동부 열대 태평양 지역의 온난화를 불러와서 대규모 가뭄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앞으로 엘니뇨 현상이 증가해서 지구 온난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 기온이 높아지면 가뭄이 늘고 사막화가 빨라지면서 모래바람도 늘어나죠. 이 모든 것은 파괴의 화신입니다.